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밥 많이 먹었나 봐. 소리가 크네. 그 영등포로 이사 와갖고 여름도 먹는 게 매일 걱정되는데 되게 잘들 먹고 있지. 구석구석에서 뭐 길 건너서 저쪽으로 하면 좀 잘들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그 식당에서 섭외하려다가 또 실패했어. 식사도 좀 잘 하시고 이렇게. 3월에 문풀은 이제 기출문제는 2월에 했고 3월에는 이제 선생님이 예상 문제를 갖고 이제 단원별 이렇게 문제풀이를 했는데 요 3월의 문제는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좀 시대별로 뭐 이렇게 선사시대, 또 삼국시대, 뭐 이렇게 쭉 고려, 조선, 근대, 근현대 이렇게 쭉 문제를 나열한 거예요. 뭐 풀면서 그런 건 아는가 몰라. 그럼 알긴 알아?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4월에는 실제 모의고사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냐면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시대별로 쭉 이어서 20문제 나올 때가 있고 어느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 갖고 이렇게 뒤죽박죽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3월은 시대별로 다뤄보고 4월은 뒤죽박죽으로 다뤄보고 5월은 시험 보러 가고. 에? 무섭지? 걱정되고 잠도 안 오고 꿈 꾸면서 막 떨어진 꿈도 꾸고 그러나? 그런 건 안 해? 붙은 꿈은 꾸고 그 꿈에서는 아직 그런 거 없어? 응? 긴장을 덜 하고 있구만. 꿈에서 막 그러야지.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딴 데로 샌다거나 뭐 그런 거. 수험생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지 뭐. 또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늘 말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공부하는 게 많이 없다고 막 서둘러 가면 안 돼. 그럴수록 항상 저 자기 실력에 대해서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그렇게 가는 게 결국은 그 빨리 가는 길이야. 빨리 간다고 지내보면 맨 모순투성이라 뒤가 맨날 캥긴다고 마음이 안정되질 못해.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후회를 하지 말고 좀 바쁘더라도 천천히 좀 꾸준히 튼튼하게 가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 총 9회를 제시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 설명을 충분히 해가면서 이제 한 2회 한 중간쯤, 그래서 한 하루에 일주일에 와서는 50문제 정도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뭐 이만큼 되지 않을까. 50문제에서 40문제 정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보다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렵게 해야만이 실전에서 강하니까. 자, 1번을 보시면 삼국사기에 의한 시대의 역사, 신라의 역사를 세 식으로 구분하는 건데 이제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했어요. 이제 가 박혁허서부터 진동여왕, 이제 다는 선동화석 경순왕인데 나의 그러한 해당하는 것은 어느 왕 때부터요? 무열왕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잡아가 봅시다. 기억, 가 시기에 황용사의 구축목태업을 세웠다. 가는 그 가시기에 기억은 가시기에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되지요. 어느 왕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 들어간다 이 말. 그래서 그 시기에 들어가지고 황용사의 구축목탑은 우리나라 불교의 무슨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호국불교. 호국불교. 그래서 백제에 누가 쳐들어와 선동왕한테? 의자왕. 의자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신라 땅 어디가 떨어진다 그랬죠? 어디가 넘어가? 그거까진 몰라? 오늘날의 김해인데 신라 때는 거길 대야성이라 그래. 대야성. 그래서 이제 대야성이 이제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 의저왕이라는 사람은 해동증자, 우리나라의 아주 그 효다다 이러한 칭호까지 얻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신라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는 거지. 누구에 대한 보복이요? 성왕. 성왕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성왕에 대한 보복이요. 그래서 왜 호국불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황용사에다 구퉁목탑을 세우면 바로 신라 주변의 9개 나라가 신라에게 항복할 것이다. 그래서 구칭이야. 어느 승려가 관련있죠? 어느 승려와 관련있죠? 자장. 그거 다 이렇게 알아야 돼. 자장까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자장의 권위로 이렇게. 내가 누차 말하지만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 물어보면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구석에 있으니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간 대답 꼬박꼬박 해야 돼. 그래서 저 집에서 있는 순간 뭐 엄마가 너 미쳤냐? 왜 막 뭐 대답을 하고 난리냐? 뭐 이게 소리 들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야. 어?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돼. 자, 니은 나 시기에 무열왕과 해공왕 시기 우리가 젖대를 상중하에서 중이라 그러지 중. 조시기에 천체를 관측하게 한 첨성대를 세웠다. 안 되지? 니은은 누구 때요? 역시 선덕여왕 때다. 그래서 니은은 이제 가에 해당되지. 가. 그럼 뭐 짝짝짝짝이니까 뭐 두 개씩 디귿디귿이 답이 되겠지 뭐지? 어? 아닌가? 아까 기호가 답이 있었나? 자, 그럼 이제 디귿 나 시기에 가문사지 섬청을 세웠다. 그건 해당돼야 한대요. 자, 이거 디귿은 어느 왕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문왕이에요. 가문사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세운 절이야. 신문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문무왕이 왜 물론 아버지라서 감사하지만 그분의 특별한 업적이 있잖아. 삼국통일을 완성한 데가 그분 때야. 그래서 삼국통일 전쟁을 일으킨 거는 태종무열왕이야. 태종무열왕인데 태종무열왕은 삼국통일을 완수하지 못해. 백제는 멸망시키지. 태종무열왕은 내가 백제를 멸망시키지 못하면 눈을 감을 수 없다. 왜 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키지 못하면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일까? 그건 또 백제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지. 자기 사위와 딸을 바로 그 대하성 방해 있잖아. 그때에 태종무열왕은 김춘추는 그때 왕은 아니잖아. 그때의 김춘추의 딸하고 사위가 대하성의 도독의 도독. 대하성의 군주야. 대하성 군주. 그 이제 그 사위 이름이 김품석이야. 몰라도 돼. 김품석인데 그때 이제 의자가 와서 김품석이하고 딸을 머리를 잘라갔지. 예, 그래서 이제 김춘추는 너 의자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를 쳤는데 이제 의자를 잡아 죽이지는 못했어. 왜냐면 당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 문무왕 때 삼국통일이 있게 되고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왜 아버지가 감사하냐? 죽어서라도 내가 신라를 지키겠다 이러지. 그래서 그 무덤이 어디에 있어? 바로 대왕암이죠. 바로 바다, 동해바다 거기에 이제 바위에 묻혔잖아. 그래서 그 아버지 무덤을 내려다 보이도록 세운 절이 가문사다 이 말이야. 이렇게 스토리까지 얘기해 줬는데 틀린다.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역과 디귿 이제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니을은 왜 아닌가? 다시기에 봉덕사종이라고 하는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하였다. 성덕대왕 신종은 누구 왕 때요? 이건 경도광 때지, 경도광 때. 경도광이 때문에 이거는 나에 해당되지, 그지? 나에.
우리가 이제 성덕대왕 신종 말고 그 상원사 동종이라는 것도 있어. 어?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상원사 동종이 있는데, 상원사 동종은 어느 왕 때 만들어지냐면 성덕왕 때.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 때 제작된 동종 중에서 2개는 아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나온 성덕대왕 신종, 경도왕 때 제작됐고, 그리고 뭐 있어? 상원사 동종. 이 둘 중에서 비천문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에밀레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성덕대왕 신종. 예술품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아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 다음 자료 기억과 기억에서 니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이제 제시된 자료는 일단 뭐라고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민정문서, 신라, 장적, 이러죠? 자, 그래서 사해 점촌, 중하오, 뭐 이렇게, 하상호, 이렇게, 또 정남, 29명, 조자 7년, 이렇게 나오고 쭉. 니을, 촌주가 받았다, 그랬어요. 촌주는 그렇게 이제 19결은 촌주가 받았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런 걸 작성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거지요. 자, 일단은 답은 몇 번 해오셨어? 4번.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촌주가 민정문서. 촌주가 민정문서를 작성한 건 맞는데 중앙에서 파견된 건 아니야. 에? 중앙에서 임명한 건 맞아. 왜냐면 한 지역에 토착 세력이 많잖아요. 그 많은 토착 세력 중에서 가장 유력한 놈을 중앙에서 임명하는 거야. 그 이제 보통 이렇게 안 내고 낼 때는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관이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 이제 보통 신라의 촌락은 10에서 15 정도로 이제 이루어졌고, 거기 이제 11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호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호를 갖다 나누는 거죠. 이렇게. 호는 사람 많고 9등급으로.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 이제, 국가는 역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를 남녀별 연령별로 파악하였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걸 보면은 뭐 이렇게 몇 호가 뭐 늘어나고 몇 호가 줄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본다면은 신라 때에 이게 거지진 자유가 통제되었다, 통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전호 이런 이게 사람들이 함부로 뭐라 그러게 전출과 전입이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통일신라 때 이때 이거 민정문서를 보면 전출과 전입이 자유로웠다. 맞는 겁니다. 왜냐면 3년 전에는 뭐 몇 호였었는데 3년 전 얼마였었는데 뭐 줄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사람의 이동 이렇게 이런 것까지 조사해 걸랑. 그래서 전출과 전입이 자유로웠다. 맞습니다. 다음은 남북국의 중앙정치기구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 기구에 대한 설명을 고른 거였어요. 가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당성은 어느 나라 껴? 북국의 정당성, 그죠? 그래서 이제 모에는 대내상 1인, 그래서 그 정당성의 수상이 대내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당성 외아래에서 이제 좌사정하고 뭐가 있어? 우사정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좌사정, 우사정 외하에 6부가 되어 있는 거죠, 6부. 그래서 6부. 그러면 좌사정에는 6부가 뭐 있어? 충인의. 밑에는 지예신. 이거 외우는 거야. 충인의 지예신. 2번만 하면 외워지잖아. 충인의 지예신. 이게 이제 자, 나는 뭐야, 나는?
집사부. 그래서 집사부라는 걸 알려줘. 이게 집사부라고 판단된 결정적인 것은 수상이 시중, 중시에서 시중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집사부 예하에 13개의 관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관청은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요. 그래서 집사부 외에 나머지는 다 병렬로 되어 있어 옆으로 쭉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아니라. 그래서 통일신라의 관청은 직렬이 아니라 병렬 쪽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집사부하고 정당성을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고로 부르는 거예요. 기역, 가, 위하부, 병부 등을 관장하였다. 없잖아. 그지? 그래서 위하부, 병부는 집사부 이하의 통일신라의 관청이지요. 그러니까 기역은 여기 나에 해당되지요. 나에. 니은 국정을 총괄하는 관부였다. 최고의 관청이지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이 맞는 얘기고. 나 중대성, 선조성과 함께 삼성을 이루었다. 중대성, 선조성, 삼성을 이룬 것은 정당성이죠. 그러니까 이건 디귿, 여기 이 디귿은 어디에 속해? 가에 속해죠. 그럼 여러분이 뭐 니을 맞는 거 아니겠어? 나의 장군은 상일, 상구통을 중후 역할이 강화되었다. 뭐가 약화되면서? 상대 등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은 니은과 니을. 그죠? 니은과 니을. 답은 몇 번? 4번. 집사부의 시중 권한이 강화되면서 상대 등 권한이 약화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화백회의가 폐지됐다거나 이런 말씀은 안 돼요.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러셔야지. 통일신라의 관청은 14부에 13부, 13회 그런 관청이 있는데 위하부, 조부, 창부, 병부 쭉 있잖아요. 통일신라에는 각 관부의 장관직에는 겸직제가 발달합니다. 겸직제. 오해요.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관청은 13개밖에 없는데 어떤 의미 많아? 진골이 많다 보니까 한 개의 관청에다가 여러 명을 장관을 겸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는 겸직제, 중앙관부에 겸직제가 시행되었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줬다. 그거 좀 중요한 그런 말이 되겠고요. 통일신라의 이제 차관을 뭐라고 그래? 시랑 그러지, 시랑. 집사부의 청 시랑. 그래서 통일신라에서 차관 시랑직, 차관들은 주로 누가 맡는다? 육두품들이 맡는다, 육두품들이. 그렇게 부연 설명을 더 하시고 정리해두면 뭐 관청과 관련돼서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다 하는 겁니다. 뭐 그 정당성 발해는 지금 중대선 선조서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건 없고요. 단제 당나라의 우리 발해의 육부는 삼성 육부는 당나라의 체제를 모병화했지만 그 운영상은 굉장히 독자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당성이 중심이 됐다는 거 그렇고 또 이렇게 좌사정 우사정에서 이원적인 통치구조 알았죠? 이런 걸 갖다 이제 더 설명하면은 좀 완벽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월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지도는 남북구 시대의 무역록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위의 지도를 통해 파악한 사실로 적절하지 못한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발해는 남경을 경유해 일본과 무역하겠다. 그거 지도 보면 다 알아, 그지? 그 남경이요, 그 동경이요. 동경이지, 동경.
남경까지 내려오면 이상한 놈 아니야, 그지? 왔다 거꾸로 갔다 가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남경까지는 안 오고요. 바로 이제 동경을 경유합니다. 동경. 자, 그래서 발해는 이렇게 다른 나라와 이제 무역로가 있는데 이렇게 동경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가는 무역로를 이름을 뭐라 그래? 일본도라 그래. 일본도. 일본도. 그러면은 동경을 거쳐서 남경을 거쳐서 저기죠 금성으로 오는 그거는 무슨 뭐라 그래? 신라도라 그래. 신라도. 그럼 그 거란으로 가는 건 뭐야? 거란도요? 그럼 당으로 가는 건 당도냐? 두 가지 길이, 거기 봐봐, 지도 봐봐. 두 가지 길이 있지. 그러면 거기 이제 중경, 서경, 압록강을 거쳐서 이렇게 동조로 가는 거 있지? 그게 압록조공도라는 거야. 압록조공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있는 거 있잖아. 그 외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뭐, 어디냐, 그것이. 선생님이 그 요동성을 거쳐서 밑으로 쭉 해고 오는 거, 그것이 이제 영주도. 영주도. 그게 그쪽 영주요. 영주지방이요. 그래서 영주라고 그래. 그 영주지방을 거쳐서 간다서 영주도야. 그래서 압록강을 거쳐서 가는 게 압록조공도. 그리고 영주를 거쳐서 가는 게 영주도. 이렇게 이제, 발해는 다른 나라와 대외 무역과 관련돼서 약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신라도, 거란도, 압록조공도, 영주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압록강 그 위에 그거 있죠? 그 선. 그거 요동으로 와서 쭉 내려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울루에서 이렇게 거쳐서 사이가 뭐냐 그거? 시내관? 거기 거쳐서 쭉 내려오는 거 있지? 그게 이제 영주도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이렇게 그런 것들. 자, 뭐 다른 국제무역항으로 울산항에는 이슬람 상인도 내왕했다. 그 신라의 이슬람 상인도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신라에서 이렇게 파면은 이렇게 사람을 구워서 만든 게 나오거나 그게 뭐야? 사람 흙으로다 사람을 만들어 구워서 만든 거 토우야. 그 토우 보면은 머리 곱슬하고 시험에 턱 이렇게 시험 많이 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향가 중에서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이놈한테 뺏겼잖아. 자기가 와서 보니까 내 다리는 바깥에 있는데 거기 내 마누라 위에 다리가 또 있잖아. 그래서 처용무. 그 처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발해는 이제 해로와 육로 당과 무역 지금 여러 지도 보면 알 것이고 장보고는 남해와 황해의 해상무역을 장악했다. 그렇죠? 그건 뭐 기본이죠. 그래서 경제력과 무력을 가지고 중앙의 정치도 많이 장악했던 사람. 다음은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 가라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치 않은 것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를 보면 지금 토호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 침탈하고 억압하여 견디기 힘듭니다. 지방관을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관 파견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지방관이 왜 못 나갔는데? 지방의 호족들이 강성해서. 그래서 이제 왕건 이후로 지방 호족들 자체에 많이 맡겼죠. 이제 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천자는 집 높이를 구절하고 재우는 칠자로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투어 큰 집을 지으니 폐단이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집이라는 것은 신분을 보여주고 바로 그 권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돈 많다고 개나 도나 막 큰 집 주면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분에 따른 집 크기를 규제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분 질서를 갖다가 확립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의미로다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다는 뭐예요, 그거? 이제 광종이 노비 안건법을 갖다
갖다가 해서 화근이 되는데 신하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광종의 그러니까 그 광종을 갖다 굉장히 이제 비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놓고 봤을 때 전제왕권을 지지하는 거요, 전제왕권은 반대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전제왕권은 바로 이제 전제왕권을 갖다가 반대하면서 비판하는 거지, 그죠? 중국의 제도를 따르었지만 거마 의복 제도는 우리의 풍속을 따르게 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비속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치스럽고 이런 걸 갖다가 바로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받아들이되 우리 것을 견제하자는 자주적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데 저 이제 봐봐 여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주관식으로 분석해 놓고 따르면 되지 뭐. 1번 중앙집권적 그죠? 지방권 파견해서 2번 신분에 따라서 생활규제를 없애고줘야 했다. 아니잖아. 신분 질서를 갖다가 확립한 거지.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신분에 따라 생활규제를 없애기는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생활을 갖다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 돈 많다고 막 집을 크게 지면은 신분 질서가 어지럽힌다 이 말이야.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것이고 3번 전자왕권 비판 그죠? 4번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되 자기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 볼 때 이 말은 돼 안 돼? 중국의 관복제도를 받아들여서 고려의 공복을 갖다가 마련해야 됩니다. 이 말은 OX. 최승로가 중국의 관복제도를 수용해서 고려의 공복제도, 광복제도를 갖다가 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여기 최승로의 건의사항이 있어 없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관복제도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우니 바로 광복제도만큼은 우리 제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지. 누구 때 마련한 거? 광종 때 마련한 관복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자단 비록이 있지요. 그걸 갖다 그대로 유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표문제에서 이것도 잘 봐야 돼. 최승로는 바로 공복을 갖다가 중국의 그런 공복제도를 갖다가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다라면 안 돼. 그건 아니다. 이미 공복제도는 광종의 공복제도를 그대로 놔뒀다 하는 거 좀 보여주시고. 최승로의 시무 28종을 볼 때 이렇게 전제왕권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뭐예요? 고려에서 정치제도 중앙에 전제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했잖아. 그게 뭐야? 대간. 그게 왜 안 나와? 대간. 그래서 왕이 뭐 잘못 결정하면 잘못됐다라고 건의하는 거 있잖아. 봉박. 그렇지. 서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간제도 실시를 바로 이 최승로가 시무 28조에서 얘기하는 거야. 대간제도를. 그 정도는 알고 가야지. 그리고 최승로는 이제 시무 28조에서 불교 행사를 권장해서 억압했어. 억압하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다 여러분에게 제시한 겁니다. 가나 사이 기간이 있었던 사실은 별무반을 만들기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뭐 96필 말 3일 바쳤다. 그리고 동태진 지방의 성을 쌓은 바 이것이 북계의 구성이다. 그러면 요건 이제 동북을 쌌으니까 우리가 이제 별무반의 이제 그 설치로부터 동북 구성까지니까 뭐 시기적으로는 별무반을 설치한 건 어느 왕이라 했어? 그리고 구성을 쌓은 것은 뭐 요런 시기란 말이야. 이렇게 김윤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진 금나라 그죠? 여진과 관련돼 보고 김윤우 하면 이제 몽골 나오죠. 그래서 몽골과의 항정 하나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설리타이를 갖다가 뭐 치매 일을 사살했다. 그래서 김윤호가 이제 처인성에서, 그지? 처인성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몽골 격퇴. 그럼 이제 요 시기에 들어갈 있었던 사실이 뭐냐 이 말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이제 이자겸은 정권을 유지하려고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동북 구성을 쌓았는데 그 쌓은 지 7년 만에 되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109년에 그 되돌려주고 그거를 약진의 발판을 삼아서 몇 년에 금나라 가서 1115년에 금나라가 건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이 건국됐을 때 금나라가 1125년에 그쪽이 요나라 했지. 요나라를 멸망시켜 1125년에. 그리고 1126년에 송나라를 쳐. 송나라 이제 남송을 갖다가 이렇게 송을 쳐서 중국이 이제 남송과 북송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남쪽 내려가지는 북송이라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려에다가 4대 관계를 요구했지. 그때 이때에 이제 집권 세력이 어떤 놈이라 했어. 그래서 이자겸은 그를 수용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흐름으로 다 연결해야지 되는 문제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지식을 깔아놓고서 뭐냐? 거란, 여진, 몽골, 홍콩과 왜곡. 이게 딱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이라는 게 3번이고 서인은 뭐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육주. 이건 뭐 거란적 문제니까 이제 그 앞이 되겠죠. 태조는 말할 거 없고, 그지? 그리고 삼별초는 몽고의 광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몽골과 관련되니까 또 잘못하면 또 요 안에 들은 걸로 다 착각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삼별초는 강화에 반대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몽고에게 항복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몽골의 강화를 해서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참 뒤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는 무신 정권이 무너지는 1270년에 해당되는 거야. 요거는 4번은 바로 1270년. 그래서 삼별초가 3년 동안 항전하지. 1270에서 1273까지. 이렇게. 그 이제 여원 연합군에서 진압되는 거죠. 그래서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반대다가 어디로 가? 진도. 진도에서 어디로? 제주도로 이렇게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삼별초를 주의한 사람은 누구야? 배중선. 배중선이 죽고 난 이후에는 김통정. 그렇게. 자, 그러면 웬만큼 여러분이 다 잡아줬어. 이렇게. 그래서 답에 맞고 안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총정리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런데 의미를 두셔야 돼요.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기구는 뭐야? 저기 뭐 도평이 뭐가 나온다? 정방. 그 여러분이 하는 거 막 얘기해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방이라고 하는 알려주는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보면 알아? 우리가 거기 보면 옛날에 평장사, 금이, 수상, 김창 이런 놈들 있잖아. 이게 다 이 기구를 통해 진출하였다. 그 시대는 이것을 영어요격으로 부를 줄 몰랐다. 문정공, 유경이 김중과 함께 채혜를 죽이고 정권을 왕실에 돌려본 후에
후에도 이 기구가 없어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기구를 통해서 진출했다. 인사기구라는 거지? 인사기구. 그지? 그래서 무신정권 때 인사기구가 뭐야? 정방이지, 정방. 최후 때 정방. 그래서 이제 최의는 이제 그 최후의 손자지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죽였는데도 최의의 아들이지, 아들. 최후의 최의, 최항 그러지. 그래서 최항, 최의인가? 순서가? 최항, 최의? 그래서 이제 이게 손자예요. 그래서 근데 없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가들이 사사롭게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기록된 것은 탄식할 만한 일이다. 여공패설인데 여공패설은 누가 지은 건지 알아? 어? 이재현. 그래서 여공패설에 보면은 조선의 어떤 정치기구가 임시기구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공패설에 보면 고려의 정치기구 중에서 뭐가 임시기구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의를 1년 내지는 수년에 뭐 이렇게 한 번 소집돼서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걸라. 도병마사. 그래서 여병패설에 그게 나와. 그래서 여병패설에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도병마사는 1년 내지 수년에 한 번 이제 수집했다 이런 게 나와.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무신정권 때의 인사기구야.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시된 자료가 정방이라고 판단하기까지는 여러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들, 금이, 수상, 김창, 박서, 상서, 박힌, 이런 명세 모두 이 기구 출신이다. 여기가 결정적인 거지? 바로 인사기구, 정방.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문무, 인사기구죠. 여기서 나온 문신들이 근무하는 곳은 무슨 방이에요? 서방. 이제 글을 한 사람들, 글. 그지? 그래서 서방. 그러니까 그 서방하고 정방하고 여러분이 그냥 지혜로움 없이 공부해보는 100%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써있잖아. 글을 잘하는 사람, 글서. 그들이 모인 방, 서방. 그거는 인사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쑥이 자문기구 이래야 되게 자문기구래, 자문기구. 자, 그러면 이제 정방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답은 몇 번? 4번. 공민왕 때 신진 인사의 등록이 폐지되었다. 여러분이 나머지 다 선생님 얘기했어요. 문무. 그 여러분 이제 그 문신들의 쑥이가 뭐라 그랬어? 서방. 최고의 무신들로 구성한 거 이건 뭐야? 중방. 2군 6위의 지휘관. 2군 6인데 2군의 지휘관을 뭐라 그래? 상장군. 상장군. 6위의 지휘관을 대장군. 그래서 상장군과 대장군의 회의기구 중방. 그럼 이제 2군 6위 말고 그 외야의 장군들이 있걸랑 그 장군들이 모이는 방은 뭔 방이에요? 장군방이에요. 장군이 모이니까 장군방. 그래서 2군 6위의 최고 지휘관들이 모인 장군방 그러면 안 돼? 그 요건 OX 대답해 보셔봐. 요 중방은 무신정권기구에 설치된 거다. OX. X. 이거 껌뻑 쏘는다, 여러분들. 무신들 때니까 무신이 했겠지. 이런 거 잘 들었는데. 요거는 정확히 어느오지만 현종 때 설치된 거로다가 생각이 돼. 왜냐면 현종 때 거란이 침입해 오면서 저 나주를 피신가는데 이게 뭐 왕위로 호위할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이 호위부대 2군을 만들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설치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 그러나 정확한 것은 무신정권 때 만들어진 건 아니다 하는 걸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4번을 여러분이 이제 좀 골과 관련될 때 이제 지식을 내시는 친구 여기서 판단이 어려워져. 지식을 내세우면 정방이라는 게 어느 왕 때 폐지됐어? 또 앞에 충선왕이지. 그러니까 충선왕 때 폐지됐다. 충선왕 때 폐지하고
인사기구 뭘 설치했어? 사림은. 했는데 이걸 생각하냐고, 이거 폐지된 게 뭘 또 나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분명히 지적해줬지요. 충선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한 정방이 다시 부활되는 거야. 사리문이 없어지고.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공민왕이 인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을 없애고 바로 인사권을 어디와 어디로 넘겨? 이부와 병부로. 그죠? 그러니까 이부와 병부로 넘긴다는 것은 육부에 넘기는 거 아니야? 그건 뭐야? 그거는 바로 육부를 왕이 장악하니까 왕이 장악한 거죠. 그런 얘기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많이 설명했어요. 다음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 조직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이 지방행정지 정비됐을 때 배경으로 적절치 않은 거. 이건 한 100% 나와야 돼. 적절치 않은 거. 그러니까 지방행정의 6조에 상응하는 육방을 뒀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중앙에는 왕이 계시고 왕 밑에 뭐가 있어요? 6조가 있는 거지. 6조가. 그지? 6조가 있지. 6조가. 그러면 왕 대신에 나가는 놈이 누구요? 이제 수령들이죠. 지방관 수령들. 그리고 이 밑에 6조에 해당하는 게 뭐야? 그렇지. 육방의 육방. 육방. 이렇게 이제 행정 조직이 됐다는 거야. 이게 지방. 자, 지금 그 얘기요. 그래서 이제 군 아래 면리통을 두고 향촌 주민 중에서 그 책임자를 갖다가 이제 해서 뭐 수령의 정령을 집행케 하고 백성들의 국가에 대한 지위를 커졌으면 뭐 쭉 나오잖아. 백성들이 지방의 세력가로부터 임의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모든 군현에 뭐가 나가서? 지방관이 나가서. 그럼 어디요? 네?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어디요? 2번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거기 유교윤리 정착과 그래서 우리가 향약과 서원은 거기에 배치되는 거죠? 3번이 2번이요, 그놈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뭐야? 향촌자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러한 것이 추구한 것은 다보다 중앙집권. 그래서 중앙의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저기까지 다 빠른 시간에 내려가는 거야. 수령이 야 중앙에서 내려온 거 오늘 알려줘야 되니까 그 저기 이장들 모이라고 그래. 그럼 이장 딱 모이면 탁탁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장들이 가서 또 면리통에는 몇 가구가 하나로 통제돼 있어. 5가구. 그러면 이제 딱 불러갖고 통장들 불러갖고 이렇게 있는 거 오늘 가서 5가구에 전달해? 그러면 뭐 쫙.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중앙에 장악하면서 지방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됐고 지방의 임의적인 세력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조선 전기에는 지방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수령이 강했다, 향리가 강했다. 수령이 강했다. 수령이. 알았죠? 그 점을 알아야지. 오케이? 자, 뭐 나머지 뭐 이렇게 중앙집권을 위해서 봉수제라든가 이러한 교통과 통신제도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중앙의 업무가 빨리 지방까지 가려면 교통과 통신이 정비돼야지. 또 경제서로는 유양서를 통제하는 것이고 부모권에 수령이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글의 교육기관이 가진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교육기관은 무엇이요? 어? 응? 그러니까 이제 뭐 향교 있고 또 뭐도 있어. 첫 번째 건 뭐야? 향교지. 첫 번째 게 향교라는 걸 알려주는 결정 근거 뭐야? 9년에 두고 그죠? 대성전 명륜당 동제서재 갖고 인구로 배정해서 했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향교인데 그래서
부, 모, 군, 현에 설치하죠. 인구에 따라서. 그래서 성균관하고 형태는 같은데 규모가 다르지. 그래서 성균관의 그러한 설계를 축소해서 만드는 거야. 성균관에는 몇 명이요? 200명. 그리고 이제 부에는 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90명, 70명, 50명, 3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의 비례로다가 학생 정원 수가 되는 거예요. 에?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여기에 이제 중앙에서 교관으로 누가 나와? 교수하고 누가? 훈도라고 그러지. 박사라면 안 된다 그랬지. 자,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안양이 살던 사당을 두고 안축과 안보를 함께 배양하였다. 유생들은 이곳에 학문을 닦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안양에 살던 이곳에 사당을 두고 이게 무슨 서원이요? 백운동 서원. 이제 우리가 소수 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양을 모셔서 우리가 서원, 백운동 서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공통점은 교육과 제사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야? 4번. 4번은 향교에 해당된다. 뭐 청금록, 제사적 기능, 학생들이 기숙하는 시설 이렇게. 그 학생들의 기숙사가 뭐예요? 동제서재. 알았죠? 학생들이 강의받는 곳은 뭐야? 명륜당. 제사 지내는 곳은 어디요? 대성전. 이렇게 보셔야죠. 성균관에서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건 뭐야? 종경각. 성균관에 보면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동제 서재 있고 명륜당 있고 종경각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10번으로 가서 설명을 너무나 많이 해놔봐. 좀 속도감 좀 내자. 다음에 내용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 제시된 자료에서 누구예요? 그 이왕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야? 군주 스스로가 성악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또 선조 임금에게 강령을 바쳤다. 성력의 요체를 도표로 다 했다. 그러면 그 책 이름은 이왕의? 그래서 그림이 나오잖아. 10도 해갖고. 딱 있는 순간. 성행에 따라가서 도표로 성악 10도. 이왕. 다음 몇 번? 기의 세계는 천차만별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는 불평등하고 리는 평등하고 기는 차별적이고 그죠? 리는 뭐 이렇게 뭐 차별적인 게 아니고 뭐 이렇잖아. 그지? 이렇게 원리 원칙적 문제니까. 그래서 이왕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기의 세계는 천차만별의 아주 차별적인 세계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시점 방에서 뭐 아주 대표적인 요소죠. 이렇게. 이 사상과 학파는 서인을 형성하여 인조반정을 주도했다. 이거 누구요? 인조반정은 서인의 이이지요. 수신교과서 경문욕을 동문선수. 둘 다 이이라면 안 돼. 경문욕은 이이고 동문선수는 이이가 아니야. 박세무라는 사람이에요. 박세무. 그래서 우리가 동문선수 박세무.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2개월 된 그런 수신교과서지요. 이렇게. 경목욕을 그것도 어린이가 2개월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선생님은 성군학과 관련돼서는 책 이름이 뭐야? 성학집유. 이 선생님이
변법 자강, 정치개혁, 경제개혁 이런 걸 내세웠을 때 10만 양명서를 주장했다고 하는 책은 어디야? 어? 몰라? 만원봉사. 만언봉사. 수미법, 대동법을 주장한 책은? 응? 그렇게 조용해. 정적이 흘러. 동호문답. 동호문답. 그러니까 한자가 그런 건 아닌데, 똑같은 한자는 아닌데 우리가 소리를 냈을 때 만원봉사, 10만양명설, 동호문답, 대동법. 알았지? 조금 무식한 것도 필요해요. 올 때는. 그러니까 뜻을 두지 말고 소리로만 얘기해. 만원봉사, 10만양명설, 대동법, 동호문답.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안 잊어먹어. 왜? 지식은 주어지는 거니까. 알았죠? 이렇게. 단 여러분 이제 성악 10도냐 성악 지배냐 요점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선생님 맨날 얘기했잖아. 이황 선생님은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했지. 기준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10가지의 기준을 제시해놓고 스스로 노력하라. 10가지의 기준. 성악 10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헷갈려. 그 절대로 안 헷갈리면 혼자만 헷갈리면 되겠어? 그렇게 튀면 안 돼. 다음의 내용을 시기수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잘 오다가 이제 한번 고비가 오지요? 응? 일단 답은 몇 번이요? 답은 4번. 자, 일단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 보면 이제 기업 정인홍이 혜태 변칙에 반발하는 성균관 그 유생을 갖다가 이제 탄압하였다. 일단은 왕을 해보자. 왕. 어느 왕 때야? 광해군이요. 광해군.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무슨 정권이야? 이때 북인의 대표가 정인홍이야. 정인홍.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성리학자들이 유연에 이렇게 봉사되는데 뭐 이왕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모셔지는데 자기 스승은 누구는 안 모셔져. 조식이 그 유연이라고 하는 것은 향교 같은데 대성전에 향교 사당에 모셔지는 걸 말해? 근데 자기 스승 조식은 안 모셔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되고 왜 그러냐? 이황 선생의 조식을 미워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조식하고 이황 선생은 서로가 비판했었걸라. 그래서 조식 선생은 이황한테 네가 관직에 나갔으면 잘 컨트롤해서 사화 같은 거 막아야지 뭐하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안 나간다 그랬더니 이황은 그래도 잘났어. 네가 도인처럼 그 뭐 산속에 운동하면서 할 게 뭐냐, 너 거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빠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인홍은 이렇게 조식 선생님이 이렇게 봉사되지 않는 것은 이 이황 때문에 그러다 하면서 이제 이황과 누구야? 이연적을 갖다 비판한 게 혜태 변척이라고 그래? 그래서 회례라고 하는 것은 이연적의 호야 해제. 이연적이 호가 해제고 태는 누구요? 태계 이황.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팩트 1611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은 기축사옥으로 호남 지역의 반역의 지방으로 낙인됐다. 기축사옥 잘 못 들어봤지? 요거 관련 인물이 누구야? 정인홍이요. 정여립. 정여립의 모반 사건. 정여립의 모반 사건. 이렇게. 그러면 요건 어느 왕 때야? 선조 때야. 선조 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1589년. 여러분이 연도 외우려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 그래서 선조 때에 이 사람이 이제 동인의 당적을 둔 사람이걸라. 그래서 이제 서인 정철이 이걸 처리했죠. 그래서 바로 조식 계열들이 굉장히 이때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서인 정철을 이제 논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서인들이 이거를 갖다 체벌을 했겠죠. 그렇게. 저 동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서인 정철에, 그 죄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조식 계열은 강하게, 남인 계열은 이황 계열은 약하게지. 그래서 강한 게 북인이고, 약한 게? 오케이.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디귿. 김유기의 권유를 수용하여 대동법을 충청도, 전라도까지 확대했다. 어느 왕 때야? 효종 때다. 효종 때. 효종 때. 리을. 왕이 노론의 이명에게 연인군에 의한 대리청정을 논의하는 정유독대가 있었다. 어느 왕 때? 어? 왜 세 사람만 얘기하냐? 쑥종. 그래서 1717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쑥종의 맏아들이 누구요? 장희빈의 아들. 이제 경종이죠, 경종. 근데 경종이 삐릿삐릿하잖아, 애가. 그러니까 쑥종이 이제 그 이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론의 대신이야. 그래서, 야, 다른 사람 다 나가고 이명만 남아봐. 그래서 이명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야, 경종체, 왕자, 이제 왕자, 경종. 애가 왕자가, 애가 삐릿삐릿 시원찮다. 제가 무슨,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은 굉장히 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찌질해서는 안 돼. 왜냐면, 신하들이 막 이게 옳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러려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몸이 약해서는 안 되걸라. 근데 이제 이 경종은 어려서부터 약했잖아. 그러니까 쑥종 입장에서 불안한 거야. 그러니 제가 제대로 못할 테니까 이제 최숙분의 아들, 이제 나중에 영조가 되는 거죠. 영조가 연인군이야. 연인군에게 대리청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독대에서 나눈 얘기다 이 말이야. 그게 쑥종 때. 잘 몰랐으면 지금 설명서 알면 돼. 윤중과 송시열 사이에 윤선거의 묘지명 문제로 갈등이 유발되어 회의 시비로 전개되었다. 그거는 이제 그것도 쑥종 때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요렇게 돼서 이제 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노론 쪽은 송시열, 소론 쪽은 윤중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윤중의 아버지가 윤선거요. 그 윤선거가 이제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묘지명을 쓰는데 가능하면 다 좋게 써줘요. 이 양반 이렇게 태어나갖고 참 인격과 덕목을 갖추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참 이런 분의 죽으면 안타깝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송시열이 윤선거에 대해서 조롱했어. 이 자식은 말이야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지 살겠다고 마늘 안 죽었는데 지는 도망갔다. 그건 사실이걸랑? 왜냐?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윤중의 어머니는 자살한다고. 근데 아버지는 자기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자기가 자살하면은 엄마를, 노모를 누가 모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이렇게 압력을 가보자 이제 강화도에서 탈출해갖고 도망가요. 이랬다고. 그거를 이제 조롱하듯이 쓴 거야. 선비가 돼갖고 말이야. 지가 살겠다. 지 와이프는 죽었는데 지 살겠다고 이렇게. 아니, 그 묘주민이 그걸 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윤중이, 선생님이 올랑 송시열이, 선생님, 아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좀 건쳐주세요 하고, 5년 동안 계속 건쳐달라고 그랬는데, 안 건쳐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선생을 버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윤중 같은 사람은 30대에 펄펄한 사람이고, 송시열은 60대 늙은 사람이걸라. 그러니까 그동안 송시열이가 너무 해먹었다 이 말이야, 늙은이들이. 그러니까 이참에 좀 늙은이들 좀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서인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권력을 놓고 내부에서 이제 벌어진 거지. 그래서 윤중 같은 젊은 사람들이 모인 거. 젊다? 소론. 늙었다? 노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숙종 때인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1681년, 뭐 이렇게 오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니을하고 미음이 실상 여러분이 어려운 과제예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공교롭게, 니을과 미음, 미음과 니을, 뭐 이렇게, 했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나마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 배려를 많이 한 거지. 왜냐면 니을 미음, 니을 미음, 미음 니을, 미음 니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제 앞에 것만 좀 잘 봐도 웬만큼 많이 풀리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웬걸 1번하고 4번 보니까 뭐 그렇지? 미음 니을만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번하고 4번 갖고 고민을 했으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예뻐를 할 수 있지. 예. 근데 엄한 거 갖고 고민했으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을 줬어? 뭐야? 쉬어.